오늘 발표된 전국 지표조사에서 국민의힘이 지지율 17%라는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계엄 직후에도 20%대였습니다. 그때보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장동혁 체제 최저치입니다. 황예리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무기징역 선고 이후 절윤 요구를 거부했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절연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일입니다. 단호하게 절연해야 할 대상은 오히려 이들입니다. 이 발언 직후 사흘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17%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8월 26일에 취임한 장 대표 체제 이후 20%대 초반을 유지하다가 처음으로 10%대로 내려앉은 겁니다. 12.3 계엄 직후 지지율인 26%보다도 9%포인트 낮은 수치입니다. 연령별로는 30대부터 50대에선 10%대를 기록했고 유일하게 70대 이상에서 31%, 20대에선 23%로 나타났습니다. 또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에 뒤처지는 수치가 나왔는데 전통적 지지 기반인 대구 경북에선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28%로 나타났습니다. 당내에서는 장 대표의 윤어게인 기조에 대한 반감이 반영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한 의원은 JTBC에 장 대표의 윤 전 대통령 선고 관련 메시지가 결정적이었다며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윤어게인 세력으로 보는데 대여 투쟁을 하는 게 들리겠냐고 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민주당 폭주를 제어할 자격이 있느냐는 국민들의 질문이 숫자로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 장 대표에 대한 부정평가는 62%로 긍정평가 23%를 3배 가까이 앞질렀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장 대표에 대한 긍정평가가 58%로 나타났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이야기를 좀 하면서 출발을 해볼까 하는데요. 지금 솔직히 난리 났잖아, 코스피. 그럼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도 어느 정도 지금 성과를 내고 있는 모습이고 네. 민심도 여기에 함께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표로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취임 이후 또 최고를 찍었다면서요. 자, MBS 여론조사인데요. 네. 67%의 긍정평가가 있었고요. 와. 부정평가는 25%입니다. 와. 집권 이후 최대 수치입니다. 너무 이게 민심이 따라온다니까요. 그럼요. 이거 안 따라올 수도 없고. 예. 국민의힘 어떤지 한번 잠깐 볼까요? 국민의힘 어떻게 됐는지. 자, 지금 정당 지지율 보면은요. 민주당이 45%, 국힘은 17%. 그렇지. 이 장동혁 대표 이후에 좋아, 계속 좋아. 추락을 하고 있는데 네. 여기서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TK 지역. 어떻게? 민주당과 국힘이 28%로 동률이고요. 와. 부울경은 네. 민주당이 39, 국힘이 23. 와. 그러니까 대구 경북 지역만 동률이고 나머지는 전부 열세입니다. 국힘이. 와. 야, 이거 심각한 거죠. 심각하네. 네. 이게 심지어 MBS란 MBS. 말이에요. MBS. 네. 네. 국민의힘의 내란 지금 내란 사태거든요. 예. 자체적으로 그 이야기는 저희가 또 잠시 후 전문가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차피 2부에서 저희 경제 코너에서 자세히 다루긴 하겠습니다만 또 전문가시니까 요 얘기만 뭐 간단하게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가 조작하면 패가 망신한다. 수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계속 얘기하셨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주가 조작이라는 것은 내부자들의 제보가 있어야 발각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그동안 내부자 신고의 최고 포상금이 30억 원이었대요. 네. 30억 원.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주가 조작 세력이 30억 원 이상의 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하면은 신고할 동력이 사라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억 원 금융위원장이 신고 포상금을 대폭 올리는 입법을 예고했습니다. 네. 입법 예고 내용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가 조작 신고 포상금 지급 상한을 전면 폐지해 버렸습니다. 오. 자, 그리고 주가 조작 신고 포상금을
부당이득의 최대 30%까지 지급을 하는 걸로. 와. 그러니까 요게 잘하면 예. 로또 당첨보다 네. 훨씬 많은 그렇게 포상금을 받을 훨씬이죠, 수가 훨씬. 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2억 원 금융위원장을 칭찬하면서 그런 네. 표현을 했어요. 맞습니다. 이억원 위원장님 잘하셨습니다. 이제 주가 조작 신고 시 수십억 수백억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팔자 고치는 데는 로또보다 확실히 쉽습니다. 네. 가담자인 경우에도 처벌 겸강과 포상금 지급도 검토할 것입니다. 주가 조작 조심, 아니 이제 하지 마십시오. 주가 조작 폐가망신. 아. 모두가 지금 기분 좋은데 예. 한 명쯤 표정이 어두워요. 왜냐? 이 자리 가고 싶어 한 분이 있거든. 근데 대통령이 칭찬을 해버려가지고 이제 이 자리 끝이네. 이 자리는 끝난 거야 이제. 이 자리는 못 가 이제. 이 자리 탐냈잖아. 이 정도면 솔직히. 끝났네. 아니야. 금융위원장 예. 노래를 부르셨잖아. 칭찬 받았다고. 이제 못 가요. 이제 못 가요. 아니 약간 헷갈리는 모양인데 나는 네. 금융감독원장 또 바꿨어요? 아니 처음부터. 근데 아니 2억 원 금융위원장 뭐 훌륭하신데 성함이 2억 원이라 듣다 보면 헷갈려. 이게 돈 얘기하는 건지 사람 얘기하는 건지. 네. 근데 이거는 너무 잘한 것 같은데요. 아 그렇죠. 네. 네, 보통 주가 조작을 하는 사람들은 주가 조작은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죠. 서로 뭐 통정 매매를 하던 가장 매매를 하던 치고받는 식으로 주가를 끌어올려야 되는 건데. 네. 근데 결국엔 돈 때문에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주가 네. 조작에 가담하는 사람들은 다 부정한 돈이라도 많이 벌기 위해서 주가 조작에 참여를 하는 건데 더 확실하게 돈 벌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렇지. 그거 하겠죠. 그렇죠. 그 제보하고 신고하면 네. 30%까지 준다는데. 그러니까 주가 조작 예를 들어서 1,000억의 주가 조작 규모면 진짜 300억 준다는 거죠. 그렇죠. 최대치가 300억까지 가는 거죠. 와, 씨. 왜? 와. 일단 가담할 표정인데. 아니 그게 아니고 부담하고 불라 그러지. 아니 그 이종호 전화번호 몇 번이야 이종호. 그냥 3분의 1 체크하고 이종호 내 그 단톡방에 들어가고 싶네. 이종호 일단 들어가야 되는 들어가야지. 일단 가담해서 가담해야지. 김건희도 있습니다. 김건희 연락 잘 네, 해달라고. 그러다 배가 방실합니다. 와, 그러고 나는 바로 신고해버려. 와. 야, 이거는 굉장히, 일단은 이 자체가 만약에 이제 법이 통과가 되면 네. 내가 주가 조작 범이야. 시도하기가 주저하게 되지. 그렇죠. 아. 얘도 의심되고, 쟤도 의심되고 할 거 없어, 아니야. 믿을 놈이 없잖아. 누가 먼저 배신 때릴지 알 수가 그러니까요. 그러네. 이건 너무 잘한 것 같은데. 네. 아, 기대가 아주 큽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말 새 시대가 열리고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해야 되는데 이제 뭐 그래도 최근에 있었던 이런저런 갈등 뭐 우리 의원님은 네. 뭐 고생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제가 와 보니까 우선 최웅님의 얼굴이 많이 상해서 제가 미안합니다. 상한 얼굴이에요. 억지로 그러지 마. 다 티나. 죄송합니다. 구독자 2만 명 물어내. 구독자 2만 명 물어내 민주당. 오늘 제가 잘해서 네. 들어오게 하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네. 그런데 뭐 이재명 대통령이 교통 정리도 좀 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갈등이 정리되어가는 모양새이길 바랍니다. 자, 매불쇼는 다루지 않았지만 아주 말 많았던 공취모. 아, 공치모. 사실 정치 정관여층은 크게 관심 없을 거예요. 정치 정관여층. 없어요. 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최근에 시끄럽고 논란이 네. 많이 됐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 이거는 정치 검찰이 완전히 조작으로 엮어놓은 사건. 우리가 얼마나 많이 다뤘습니까? 그렇죠. 이 사건에 대해서 공소 취소하고 국정조사를 추진하자라면서 이제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모임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네. 그 취지는 좋죠. 그런데 일각에서 개파 정치를 좀 우려하는 그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시끄러웠었는데 어제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및 공소 취소 국정조사 추진위원회를 공식적으로 출범을 시켰습니다. 아, 네네. 네. 그러자 공치모에 이름을 올렸던 몇몇 의원들이 그렇다면 나는 이제 이 모임에 있을 이유가 없겠구나 해서 지금 또 빠지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예. 그런데 이건 어찌됐든 민주당내 이야기지 않습니까? 민주당내 네, 이야기.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에서 입장을 내는 거는 이상해요. 하지만 대통령이 이제 거론이 되잖아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권순표 앵커, MBC에 나를 또 존경한다고 표명을 했었죠. 권순표 앵커가 청와대 홍보수석에게 관련해서 의견을 물어봤어요. 네. 물어봤는데 홍보수석이 매우 조심스럽게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거든요. 그 부분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민주당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모임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와 관련해서 네. 저희가 전한 입장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적절치도 않고요. 예. 다만 이런 부분들이 예. 제도적인 틀 안에서 진행이 됐으면 예. 좋겠다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틀 안에 모임이- 들어오기로 한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예. 그냥 어찌 보면은 사적인 네. 어떤 그런 것보다는 예. 제도적인 틀 안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그 공치모 모임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단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까지는 이 공치모 모임을 유지를 하기로 했고요. 네. 다만 공식 활동은 최소화하는 쪽으로 일단 일단 그렇게 뜻을 모았다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지금도 이제 댓글 또 뜨거워지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또 뜨거워지기 시작했는데 예. 뭐 너무 그 내부 사정이니까 잘 알고 계실 테니까 뭐 의견 설명 다양하게 좀 주시면 좋을 것 예, 같습니다. 우선 설명부터 드리면 애초에 공치모를 주도했던 분들은 이건태 의원이 네. 간사입니다. 예. 그리고 상임 대표를 박성준 의원이 이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윤건영 의원이 무슨 그 간부를 맡았는데 윤건영 의원은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당의 공식 기구가 떴기 때문에 공치모는 이제 해체하는 게 맞지 않겠냐. 근데 만약에 존속하면 자기는 계속할 수 없다. 이런 입장했습니다. 예. 그런 인적 구성에 이제 초선 의원들 뭐 그리고 다선 중진 의원들 할 것 없이 105명이 가입했었습니다. 네. 3분의 2죠. 네. 그러니까 가입했고요. 네. 근데 주제가 모든 의원들이 거부할 수 없는 주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쌍방울 김성태의 대북 송금 네. 제3자 뇌물 관련 사건이 공소 기각됐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화영 부지사도 공소 취소돼야 되지 않아? 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도 공소 취소돼야 되지 않아? 이게 자연스럽게 흐름이 그렇게 갔고 당연히 그렇게 예, 해야지. 그때 공치모가 각 의원실에 그 사발 통문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기자회견을 하겠다 관련하여 기자회견 같이 하자. 네. 또 하나는 모임을 하겠다. 예. 이렇게 돌렸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자회견에만 들어가겠다고 생각한 분도 있고 모임까지 하겠다는 분도 있는 거예요. 즉 이재명 대통령님 사건,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는 모두가 요구하는 의제다. 네. 그러면 과연 이걸 해결할 때 모임을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겠냐. 여기서 시각이 엇갈린 것이에요. 저는 우리가 여당이잖아요. 그리고 국회에서도 다수당이고 그리고 행정권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당답게 예를 들면 국정조사가 필요하면 지금 이 공치모 의원들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70명이면 할 수 있거든요. 그럼 70명이 그 서명해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만들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 원내 지도부랑 의논하면 반대 안 할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제도 안에서 우리의 권한을 활용해서 하는 게 맞지. 네. 야당처럼 혹은 제가 시민운동 할 때 했듯이 이런 방식이 맞지 않아서 저는 안 들어갔습니다. 네. 취지에는 동의하나 모임으로 할 경우 여러 논란이 일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고요. 근데 지금 이제 여러분이 제일 이상한 것은 공적기구가 당에 떴는데 그것도 위원장이 그냥 보통 의원이 아니고 원내대표가 맡으셨어요. 네. 한병도 대표가
지금 당에서 만든 특위의 위원장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예. 원내대표가 맡는 경우는 저는 처음 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데 그 해산을 안 하고 활동을 하겠다 최소화시켜서 그리고 기한을 정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 공소치하되기까지 이건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또 하나 이번에 당에서 만든 기구와 공치모의 기구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공치모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만 공소치하자예요. 네. 근데 당에서 만든 건 윤석열 정치검찰에 의해서 자행된 표적, 조작, 수사, 기소 그 중요한 사건 전부를 국정조사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뒷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저는 공치모가 이제 논란이 됐을 때 그 당 대표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거는 당에서 공적 기구를 만들어서 가지고 와야 추진하시는 된다. 게 맞겠다. 네. 그래야 이게 모임은 한 번 만들면 정말 해산이 힘듭니다. 이게 네. 그 모임에 그 자기 논리가 생겨서 그랬더니 당 대표께서 당연히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 어제 그대로 하신 것이죠. 네.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또 댓글이 굉장히 뜨거워졌는데요. 저는 약간 좀 각을 틀어서 솔직히 개인적으로 좀 어리둥절하고 네. 개인적으로 조금 뭐 서운하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측면이 있어요. 네. 근데 저는 공치모든 안 공치모든 공식치모든 네. 뭐든 이게 다 저로서는 좀 어리둥절한 게 제가 윤석열 정부 때부터 엄청나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윤석열의 정치 검찰이 조작 수사한 것, 조작 기소한 것 네. 모두 다시 들여다 봐야 된다. 예, 맞아요. 수도 없이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만 하자는 게 아니에요, 저는. 왜냐하면 정치 검찰 전체가 문제였단 말이죠. 네. 그런데 그 와중에도 또 요걸 선별을 하는 모습. 그게 이번에도 또 있더라고 보니까. 저는 뭐냐?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 대표적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워낙 많고 광범위하고. 거기에다가 이번에 그 서해 공무원 사건 네. 넣는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거기에다가 청와대 하명 사건. 그리고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던 송영길 돈봉투 사건. 그럼요. 이거 다 정치 검찰의 폐해거든요. 맞습니다. 왜 거기서도 또 갈라요? 아니 이게 갈른 선별하던데 내 느낌에. 그 선별은 네. 어디 그러니까 공치모에서 선별한다는 아니요, 건가요? 양쪽 다. 아니면 공식 기구에서 예. 이 얘기 안 나오던데. 예, 저는 네. 공식 기구에서 다뤄야 될 의제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 결정될 때 제 경우는 제 과방이기 때문에 저는 TV조선 점수 조작 의혹 그렇지. 사건을 꼭 넣어달라. 제가 그렇죠. 이렇게 요청을 했고 페북에도 공식적으로 요청을 네. 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각 상임위별로 이런 그 안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각 상임위가 올리면 그 중에 정말 파장이 큰 사건을 고르지 않겠습니까?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선택과 집중은 할 수 예, 있겠죠. 예. 그래서 네. 그런 절차를 밟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제일 처음에 공치모가 떴을 때 의제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국한한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저는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는 언론에 꽂혀서 언론 쪽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억울하게 당한 공무원들도 네, 있고 네.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들은 또 따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당의 공식 기구에서 그 범위를 확장하고 선택과 집중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네. 진일보한 것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왜 조불쇼야 또? 조국의 조자도 안 나왔는데. 개인적으로도 그 TV조선 방금 최민희 의원님께서 네. 말씀하신 TV조선 점수 조작 사건 네. 그때 심사위원회 참여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네네네. 아직까지 재판받고 있어요. 아 그래요. 출국 금지 당하고. 와.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예. 네. 그런 거는 꼭 진짜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공무원 2명이 억울하게 직위 해제됐고요. 네. 그 중에 한 분은 그 과정에서 정년 퇴임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가장 억울하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당연히 공소취소 해야 하는데 그렇진 않지만 그 정도는 아니라도 억울한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정치 검찰에 의한 조작, 표적
왜곡 수사와 기소 관련한 사건들은 가능하면 범위를 넓혀서 네. 국정조사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는 이제 억울함이라는 단어는 이제 우리가 좀 버리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네. 것, 그렇죠. 틀린 것을 바로잡는 것. 예, 이거 거의 사실 범죄거든요. 얘네들 정치 검찰 네. 범죄입니다. 이거는 누구를 위해서 이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이건 범죄를 잡아놓는 거야. 그렇죠. 예, 그런 관점으로 조금 부탁을 네.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공치모가 됐던 당의 그 정식 공식 기구. 기구인 공치특위가 됐던 명칭에 공소 취소를 집어넣는 거는 반대. 아. 왜냐하면 이게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진상 규명 또는 국정 조사를 통해서 어떤 잘못된 게 드러나면 그 결과로 공소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명칭에 공소 취소를 위한 모임 내지는 공소 취소 특별위원회로 정해놓으면 마치 결론을 정해놓고 무조건 이거는 공소 취소가 돼야 하는데 그 결론은 이미 확정해 놓고 활동을 하는 것처럼 비춰진단 말이에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일단 정치 고관여층이 아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적어도 명칭에서는 공소 취소라는 단어는 빼고 진상 규명 또는 국정조사를 추진하기 위한 위원회 모임 뭐 이런 형태로 하고 저랑 좀 그 비슷한 거 같아요. 결과물이 나온 이후에 공소 취소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네. 처음부터 명칭에 공소 취소를 집어넣는 건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검찰 조작 수사 진상 규명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의.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정확한 명칭은 윤석열 독재 정권 하 조작 기소 진상 규명 및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 특별위원회이거든요. 네. 근데 언론에서는 다 공소 취소 특위 예, 거기에 이제 방점을 찍히는 건 사실이죠. 예. 사실은 네. 조작 기소 진상 규명 특위 거기서 끝났어요. 보통 우리가 그렇게 일을 해왔죠. 근데 아마도 이번엔 공치모를 배려한다는 측면에서 여기 들어갔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런 보도 관련 보도를 보면서 진짜 기자들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여기 보면 공치모 출범 전후 친청파에 불만이 고조돼 왔다. 당에 친청 없습니다. 친청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 예. 저에게 물어보세요. 친청이냐? 저 친청 안 해요. 네. 저는 친명합니다. 네.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와 대통령을 놓고 누구한테 줄 설래? 어디 줄 서시겠어요? 당연히 대통령께 줄 서겠습니다. 만약에 누가 강요한다면. 네. 그리고 정청래 대표 자체가 그 개파를 만들 생각도 없고 만들 수도 없습니다. 만들 수도 없다는 건 뭐예요? 무슨 말이냐면 개파를 만들려면 옛날에 유명한 개파 이제 우리 잘하신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은 늘 일상사를 챙기세요. 혼사를 챙기고 장례식을 챙기고 부조도 많이 하시고 그런 거 안 하십니다. 네. 그러면 개파가 안 생깁니다. 개인을 알뜰하게 생겨야 개파가 생기거든요. 지금 까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챙겨달라는 거. 아니 약간 아니 그냥 저는 팩트만 얘기. 까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까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너무 바빠서 지금 저는 정청래 대표가 개인적으로 사람을 만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본인이 진짜 친명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당이 잘 뒷받침할까 이 생각하느라고 그 사람도 안 만나던데 일만 하던데.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정청래 대표랑 아무런 사적 인연 그 인연까지는 아니고 관계가 없습니다. 네. 뭐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동안에 정치 행보를 보잖아요. 이 얘기하면 너무 좀 내가 무례한가? 정치 행보를 보면 대세 추종이야 그냥. 정청래 대표요?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제 관점에 이낙연 그렇습니다. 대표가 대세일 때 그쪽으로는 안 가셨습니다. 아무튼 제 관점엔 그래. 지금 대세 이재명 대통령이잖아. 네. 네, 여기까지만 또 하겠습니다. 아니 또. 근데 네. 요새 하도 언론에서 친명 친청 없어요, 이렇게 그게. 얘기하니까 무슨 병자호란 때 상황 같아.
명나라 편에 쓸 거냐 청나라 편에 쓸 거냐 뭐 이런 거 같아. 그리고 네. 그거 잘못된 거예요. 친청 친명은 애초 그 구도 있을 수 없어요. 친청 혹은 친석 혹은 친청 혹은 친대 이건 가능한데. 친석 친대는 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용남 의원 대 친정청래 대 친김용남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대통령과 정당 대표가 VS가 됩니까? 네. 아 네. 저는 가능해요? 아니 그거 대통령이 아니 그러니까 아니시니까. 아니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급이 돼요? 아니 저가 그때 그거 얘를 좋았죠. 잘못 들었나? 네네네. 알겠습니다. 아 이거 또 시끄럽네요. 자 여러분 이제는 지금 어느 정도 예. 네. 정리가 되는 분위기고 화합입니다, 화합. 네 예. 하나로 아니 뭐 그렇게 그 화낼 일은 없지 않나 그렇죠? 싶은데 나는 아니 근데 다 이게 국민의힘 때문이에요. 왜요? 국민의힘이 있는 동 마는 동 하니까 아. 민주당 내에서